네, 선거관리과 박예입니다. 예, 선거관리과 어디 누구라고요? 박예림이요. 예, 님 주무관이시죠? 네.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분이 그 사무보조 때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가 사전투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본인 확인하고 네. 명부 단말기를 통해서 네. 그 관내 사전투표자 수, 투표용지 교부수, 그다음에 네. 관내 사전투표자 수, 그다음에 투표용지 교부수가 나오잖아요. 예. 자, 관내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에 네. 마감이 되고 첫째 날, 네. 둘째 날 네. 되고 투표함을 열어서 개함해서 네. 봉투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개함해서 하나하나 세서 명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하고 비교해서 사전투표록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네. 그런 어떤 그런 게 없고 명부 단말기에 있는 숫자만 사전투표를 보고 사전투표록에 기록하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정선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린다 이런 그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이제 인터넷 질의를 이제 창을 이제 보니까 근본적인 이런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한테요? 예, 예, 예. 예. 근데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맞습니까? 뭐 인터넷 질의 예, 하시는 인터넷 질의.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질의. 저희가 뭐 예. 그 사전 투표자 명부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저희가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명부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자, 그래서 법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죠. 지금 이게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를 이제 우리가 그 명부 단말기 보면 재발급자 수는 전체를 조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근데 관내 사전 투표자 수, 그다음에 투표용지 교부 수는 이게 전체 조회를 가 안 되고 한 명 한 명씩 되지 않습니까? 확인하려고 하면. 그죠? 관내 사전 투표자 수요? 예, 예, 예. 아까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종료 후에 숫자는 표출이 되죠. 총 그 몇 명인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도 되죠. 중간중간에도 예. 예를 들면 10명이 했으면 10으로 적혀 있을 네. 겁니다. 그걸 끝나고 나면 뭐 예를 들어서 528명이 했다. 그러면 528명이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때문에 이제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수치고요. 예, 예. 신뢰할 수 있다면 왜 어떻게 해서 그게 신뢰할 수가 있는지요? 당연히 저희가 예,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되는 숫자이고, 예, 예. 그 숫자를 바탕으로 저희 개표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표소에서 예, 개표도 예, 하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거기에 그 카운트가 되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된 그 숫자 값이니까 그 시스템을 믿으니까 그 네. 숫자도 믿는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그리고 선거일 날 쓰는 그 명부에도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예, 사전 투표자라고 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사전 투표자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 우리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사전 투표소별 투표자 명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게 투표 근데 소별. 그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 왜 저도 중요하냐 잘 하면은 우리 모르겠어요. 네. 일반 투표할 때요. 우리가 일반 투표할 때 그죠? 아까 말씀하신 그 선거인명부에 사전 투표 언제 했는지 1일차에 했는지 2일차에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하고. 그죠? 네. 예, 그게 이제
당일날 선거 명부 가면 그게 표시돼서 나와요. 네. 자, 거기에 이제 그 당일날 이제 당일 투표한 사람은 그 선거 명부에 이제 서명 또는 지장을 지잖아요. 도장이나. 그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당일날은 이 사람이 투표했네 안 했나를 각 선거구별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 임명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그 사실상 이제 개표장으로 끝나고 나면 투표가 끝나면 바로 투표관리관은 개표소로 보내죠. 그죠? 바로. 그건 그치? 개표소에서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네. 일단 제가 얘기하고. 자, 개표소에, 자, 투표소, 그러니까 당일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이 나면 그게 이제 선거 임명부인데 그거는 이제 투표자 명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선거 관리관이 이제 개표소로 이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다른 서류들도 봉인해서 마찬가지로 그죠? 네. 네,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서 자 이제 이게 투표자 명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개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나 그다음에 투표지 수가 이제 많거나 적을 때 이제 자 많거나 적을 때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투표소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거임명부. 말씀하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임명부가 이제 그 투표한 사람이 기록된 거.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있고. 그래서 그게 개표소로 가면 이제 투표자 명부가 되는데 그걸로 이제 개표하다가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 수에 이제 증감이 있을 때는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이 투표자 명부가 개표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답변 받지 않으셨어요? 예? 저희 답변 받지 않으셨어요? 답변 계속 인터넷 질의 내용이랑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전화로 하신다고 해서 답변 내용이 달라지진 않고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죠? 지금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질의하셨잖아요. 인터넷 질의하셨잖아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 알 것 같은데요. 누구인 것 같아요? 구기찬 선생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는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예요. 자, 이게, 예,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맞아요. 그분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답변이 왔는데, 보니까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처리에 관한 조항 1항에 따라서 종결되고, 향후에는 또 이런 접수가 되면 중복 그 민원으로 해서 종결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요건이 있고 또 한 건이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대로 읽을게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관내 사전 선거 인수 투표용지 교부수는 두 개표 과정에서 계산이 정확하고 검증이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 두 개표 과정에서는 투표자 명단에 의한 관내 사전 선거 인수의 검증이 허용되지 않아 현재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까지 하는 이런 총국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 투표자 명단을 이용한 관내 사전 선거 인수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근거법 규정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증을 하지 않아도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국제 기준과 헌법 제114조의 공정선거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얘기는 질문하신 분은 이 얘기가 이게 반복 민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관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 하면서 저한테 제보를 하신 거예요. 네, 반복 민원이 맞고요.
그 전에 야, 저희가 답변 드린 내용을 보시면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는 없다고 말씀을 자, 드렸고요. 제가요, 제가 이거 확인을, 요 보면은, 기와의 질문은 2024년 9월 6일 질의에 대한 답변, 네 가지로 이렇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찾아보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제가 이따가 물어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자꾸 민원을 냈는데, 이 반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이게, 우리 반복 내용입니다, 선생님. 예? 반복되는 내용 맞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럼 제가, 결국엔 관내 사전 투표자 명부가 왜 없냐 그거이시잖아요.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아니, 그러니까 이 판단은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거를 반복 민원이라,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내용이 다 동일하시고요. 예. 이미 저희는 답변을 충분히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은, 사전 투표자 명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이상 저희가 해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종결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법에 없는 거는 그건 알겠는데,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이런 명단, 아까 이 법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가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이분이 부른 게. 검증의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근거법 규정이 없어서인지. 저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말고 할 만한 건 없죠.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하는 거고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법에 일단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당일날 선거할 때는 규정이 있나요? 아까 투표자 명단 명부에 작성하라는 서명을 거?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건 공직선거법 몇 항입니까? 명부에 사인을 한다는 규정이요? 명부를 작성하는 규정. 명부를 작성하는 규정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일 선거 때는 끝이 나면 투표관리관이 그 선거인 명부를 개표소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개표소로 보내는 건 저번에 한번 답변 드렸는데. 아니, 저는 모르죠. 아니, 저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제보한. 저번에 그러니까 개표소에 명부 보내는 거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잖아요. 인터넷 질의로. 제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 거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이 묻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 알고 계시잖아요. 답변 받으셨잖아요. 지금 구기창 씨 아니고 조충렬 선생님이시라면서.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명부를 개표소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다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 답변 문서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인터넷 질의 게시판에도 다 나와 있고. 게시판에? 네. 죄송한데, 그걸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지금 확인할게요. 지금, 네. 그럼 그러니까 이게 중복인지 아닌지 저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알려주시면은 바로 제가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 명부를 개표소로 보내는 것 관련해서는. 예. 선생님께서 아니,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 공직선거법, 보낸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거,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는 작성하는 규정이 없다면서요. 법 규정이. 그거는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 아닙니까? 그걸로 하는 거고요. 투표소에서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명부는 해당 투표소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 그러니까 작성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면 제가 찾아가지고. 명부 작성은 37조에 있고요. 37조. 죄송한데, 이 답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질의에 대한 답변. 아니에요. 그러면 37조.
37조, 공직선거법 37조. 제가 찾아볼게요. 몇 항에 있어요? 37조, 예. 7조 자체가 명부 작성에 관한 규정이고요. 7조, 예. 아까 그, 예, 요 안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아보면 여기에 선거 임명부를 작성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예. 자, 그래서 당일 선거 때는 이렇게 선거 임명부를 작성하는데, 근데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이걸 작성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사전 투표는 없다. 법 규정이.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관련된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당일 투표 때는 선거인명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전 투표도 그와 준용해서 사전 투표 선거인명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 선거가 생겼기 때문에 전부 투표 관리관 또 앞에 사전 투표 관리관, 그죠? 그다음에 개표 참관인 또 사전 투표 참관인 이렇게 하듯이 선거인명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통합 명부 시스템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법에 나와 있어요. 통합명부 시스템. 예, 예. 통합 명부 시스템인데, 통합 명부 시스템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볼 수가 없어요. 종이도 아니고, 이게 서버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개표 때, 당일날 선거인명부가 아까 개표소에 가는 이유가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지수의 차이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확인 용도로 사전 투표소별로 그건 이렇게 아니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선거인명부가 가서 투표용지 교부수의 이제 차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표소에서 명부를 들여다보진 않아요. 아니 선생님께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시지만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장 선거할 때도 그 학급이 57명이면 57명 그 명부가 있습니다. 그죠? 1학년 2반에 57명, 57명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투표를 했는데 58이 8장이 나오면 누가 이제 하나 이렇게 종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넣은 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투표 용지를 다 꺼내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58장이 나온 거야. 그러면 57명인데 분명히 여기는 학급에 총원이 한 장 더 나왔네? 그럼 다시 재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교무실에, 학급 1학년 2반 학생 명부가 있듯이 선거할 때도 그 명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당일 투표에는 당연히 가고, 사전 투표 통합 명부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이게 예를 들면 사전 투표 관리관이나 사전 투표 사무원들 정도는 아까 관외 사전 투표처럼 이렇게 그것도 확인 다 하지 않습니까? 쏟아가지고 봉투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비교해서 사전 투표록에 적시를 하는데, 관내는 그게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명부 단말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질문을 해서 이게 진짜 그 숫자가 이제 육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자 명단 전체 조회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아마 앞으로 선거가 할 때 이걸 좀 아마 보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법상 규정이 없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정보인데 네네네. 규정도 없이 저희가 만들 순 없죠.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명부는 없는 거고요. 네네네. 그 명부가 없어도 지금 그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숫자와 그런 것들로 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 선생님께서는 뭐 그게 없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주장은 사실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전화를 받아보는 부서로서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없으세요.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반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왜 투표자 명부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근데 글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한국의 이 선거 제도는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 밝혀지기 힘들다. 그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예, 국회의원분들을 만나서 법 개정을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요. 네네네. 네? 네. 저희한테 계속 그렇게 없는 거를 왜 안 만드냐, 뭐 이유가 뭐냐 그렇게 계속 자꾸 질의를 하시면 네. 저희는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그래요. 그래 아까 그 명단은 아까 그 법 규정이 없는 거고 또 이분이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거 선거인 수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아까 육안으로 우리가 이게 숫자만 우리 숫자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선거라는 것이 이게 검증이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 그 뭐 의혹 제기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개선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건데. 거는 실물 투표지가 네네. CCTV가 있는 장소에 잘 보관이 되고 있고 그 네. 이동 경로마다 다 참관인과 경찰이 그 호송하잖아요. 예,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실물 투표지 아닙니까? 자, 실물 투표지인데, 자, 실물 왜 투표인데, 자꾸 그 시스템의 숫자를 못 믿겠다고 하시는데 그 시스템의 숫자도 결국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개표하면 예, 예. 그 숫자가 맞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게 우리가 이게 체인 오브 커스터시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이동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전 투표는 4, 5일 동안 보관이 된단 말이죠. 네, 보관 상황을 네, 다 네. 보실 수 있잖아요. CCTV 있는 곳에 다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부정선거를 외치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거거든요. CCTV를 그렇죠? 못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런 그런 얘기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이런 얘기 하면은 길어지니까, 봉인지를, 플라스틱 박스통에 봉인지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죠? 봉인지, 특수봉인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가면은,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을 가지신 분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충분히 선관위에서 이게 좀 해주면 좋은데 그게 사실상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 참가한 적이 있어요. 22대 총선에서. 네. 그래 제가 개표 참관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그 투표함이 보관돼 있는 선관위에 가서 제가 거기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문기를 보니까 이게 사전 투표하는 때 서명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그죠? 네. 저는 이제 개표 참관인이에요. 네. 근데 그 서명을 보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마 그게 뉴스에도 제가 보도까지 했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네 줄로 저는 그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제가 그걸 써놨어요. 거기에다가 그때 그 이제 선거국장하고 계장들한테 그다음에 거기 계신 그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거기가 용산구 선관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걸 확인하느냐. 내 필체도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나는 확인할 수 없고, 내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본 거. 네, 이렇게, 그거에 대한 서명을 받는 거죠. 지금 투표함이 정상적으로 잘 봉인되어 있는지에 대한 서명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관 거기 상황을 내용에 계속 보면은 서명이 맞는지 보고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서명은 제 서명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뭘 보고? 그거는 당연히 네. 그 같이 오신 참관인분의 서명이 되어 있겠죠. 그래. 그러니까 그 처음 사전 승인을 투표 할 때, 참관인이 네, 내 서명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사람이 확인을 해야지. 저는 서명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확인하고 이상 없다고 그 이상 투표함 이상 유무 확인서에다가 제 서명을 씁니까? 그건 사전 투표록에 네. 어떤 참관인이 오셨는지 다 저기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네네네. 예, 그걸 그리고 그걸 아니 확인해 달라는 기재가 건 돼 아니지만, 있지만은 네, 그분들 중에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예예예. 서명하시는 분도 다 기재가 되어 그러니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체인 오브 커스터디 위배되는 거예요. 연계 보관생인데 이게 지금 뭐가 이동이 되면은 이게 요즘 뭐 이제 형사법도 그런데 아무튼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작될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쭉 쫓아가야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전투표는 그 사전투표함 이거는 이게 그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대법 판사들이 뭐 이상 없다고 하는데 이걸 국제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 외국에서는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이거 한국에서만 이게 뭐 독특하게 판사들도 이상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외국에서는 그거는 그 증거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한국에 근본적으로 네. 저희가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으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절차상 뭐 그렇게 의심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아니죠. 제가 말씀을 말씀드릴게요. 하시는데 저희가 자, 왜 제가 저희가 왜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를 하죠? 2020년 4.15 총선 때 전주시 완산구, 그 다음에 다른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3표, 4표, 7표, 10표, 내가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한 사람이 4,674명이 투표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4,684장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응? 우리 그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미 사무총장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이 패널들도 나와서, TV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실물투표지를 다 세고 하는데, 그 다음 꼼꼼하게 하는데, 이게 현장에 있는 개표를 참관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근데 왜 전주시에서는 10장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년이면 이제 투표지도 다 폐기가 되었고, 예, 폐기가 됐죠. 그래서 더 우리 저는 안동데일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폐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폐기까지 한 거를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밝히잖아요. 저희는 네. 알 수가 없죠. 일단 투표지가 폐기됐기 때문에. 아, 투표지가 폐기됐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예,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사안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합감사했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분석돼가지고 투표지는 지금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폐기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전주시 완산구 3003동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았죠. 거기서 나온 얘기, 그 다음에 2020년 그 시연회 기자회견에서 조규영 선거1과장, 김판성 일국 선거국장, 유은호 선거2과장이 거기서 또 그 이제 비디오로 다 촬영이 돼 있어요. 기자회견 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제가 취재를 해가지고 거기에 10장이 더 나온 게 맞고, 그래,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진술했다. 그렇게 마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거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들하고 선관위원들하고 거기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들 그다음에 거기 참가했던 전라북도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여러 그 증인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 예. 얘기는 지금 뭐 그러니까 투자 예. 명부랑은 그러니까 제가 관련이 아까 없는 증거가 거죠. 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분이 구 땡땡 분이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명단이 법 규정이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검증하지 않은 이유, 그러니까 이런 그 명단에 의한 이 검증이 허용되지 않는데 이거가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법 규정이 없다고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그건지 아니면 그거 하지 않아도 이게 정직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 국제 기준과 헌법 제 111조의 공정선거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아까 그 법 규정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관련 규정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과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이분이 묻는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법 규정이 없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 규정이 없는데 자 네. 없는데 자 두 개 자 없어요. 그건 끝났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법 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선관위에서는 법 규정이 없어요.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직하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저희 절차사무는 네. 저희가 공정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행법상 뭐 그- 명부가 없더라도 예. 좀 가능하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네. 법 규정이 없고 그 얘기, 그래, 지금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법 규정이 없는 거는 들었는데, 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공정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국제 기준과 헌법 제 114조의 공정선거,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투표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는다. 사전 투표자 명단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일단 저희가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규정에도 없고요. 예, 절차상, 그거 예, 그 관내 사전 투표자 그 명단 그 숫자를 실제 개표소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관내 사전 투표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가 있는 장소에서 보관이 되고 그 이동 과정에는 참관인과 경찰이 다 대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런 예, 과정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예,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고요. 예, 예, 예. 네. 예.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통화가 그- 너무 길어져서.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공직선거 절차나 공직선거법을 보면 그대로만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주시 완산구의 선관위에서 그 모니터링 하고 있고 그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가지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합관제실에서 그 상황 전국의 상황을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전주시 완산구 33동에 10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게 다 보고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전라북도도 되고 중앙선관위도 되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 절차대로만 하면 우리 한국의 선거는 절대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저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해요. 근데 그 절차가 그대로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전주시 완산구에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전라북도에. 열장이 더 많다고. 그 전라북도에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절차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차가, 그죠? 하지만 개표는 그 현장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개표소 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즉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요 이상이 있으면은 보고하고 아까 전라북도 선관위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상급 기관이 또 중앙 선관위에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해라. 고 이렇게 또 지시가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확인을 몇 번 거친다고요.
상임위원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시도위원회에서.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절차로 봤을 때는. 네. 아, 근데 죄송한데 지금 다른 전화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통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40분 넘어서. 네. 네네, 그래요. 예.